예, 안녕하세요. 대한사랑교육위원 박찬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합천은 임나식국 다라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은 임나식국 다라국이 아니다. 자, 임나일본부 지도 속의 다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세이마스 야스카즈의 지도인데요. 임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임나가 있고요. 이제 원래 가야의 지역이라고 보이는데 임나의 영역 속에 다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나라고 되어 있는 지도의 부분이죠.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속에 다라가 있습니다. 자, 중문 위키 백과의 임나 지도 속에도 다라라고 이렇게 다라국이라고 되어 있죠. 합천군이 다라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임나라고 하는 지역 영역 속에 다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일본의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육봉사 지도를 보면 임나라고 되어 있죠. 임나라고 되어 있고 가야라고 가로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가야 가로 열고 임나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임나 그리고 가로 안에 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나와 가야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의 어떤 영역 속에 다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라를 임나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위치 비정 역시 임나의 지도, 일본이 이용하는 지도 속에 있기 때문에 임나일본부 속에 악용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칠국 임나식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국 임나식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칠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서기 신공항 후 49년조가 있습니다. 이 49년조는 원래는 249년인데 이것을 120년을 뒤로 해서 369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냐면 황전별과 노가별을 장군으로 삼아 구저 등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가 탁순국에 이르러 장차 신라를 습격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함께 탁순국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의 칠국을 평정하였다라고 하는 일본 서기 신공황후 49년조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칠국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다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칠국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칠국을 세이마스 야스카즈는 바로 한반도 남부에다 전부 비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라를 고령에, 그 다음에 탁순을 대구에, 그 다음에 비자발을 창녕에, 남가라를 김해, 그리고 알라를 함안에, 그리고 다라를 합천에 비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계의 어떤 위치 비정은 어떠냐? 세이마스 야스카즈의 위치 비정에서 거의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계가 새로운 어떤 주장을 펴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같은 레일 선상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인 다라로 등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이 임나칠국 또는 칠국이라고 하는데 이 칠국과 임나식국을 모두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임나칠국 중에 다라가 있죠. 그리고 임나십국 중에서도 다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이 알라, 다라, 가라인데요. 이것을 빼면 14개의 국이 됩니다. 임나라고 하는 14개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사읍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반도 남부에 비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병성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일본 서기의 다라를 합천 옥전의 다라로 본다면 임나식국 중 9국도 남한에 있었음을 전제되어야 하고 임나가 김해 등 낙동강 유역에 있었음을 보이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제시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게 등장한 것이 뭐냐면 자, 합천에는 옥전고분군도 있고요. 남쪽으로 가면은 삼가고분군이 있습니다. 이 삼가고분군의 축조 집단을 여러 가야 중에서도 사이기국으로 규정하는 연구가 시작했다. 이 사이기국이 뭐냐면 임나십국에 있잖아요. 임나십국은 가라, 알라, 사이기국, 다라, 졸마, 고차, 자타, 삼반하국, 걸손국, 염내국인데요. 그래서 이 임나십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조원영의 가야 끝나지 않은 신화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임나 10국을 한반도에 배치한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조원영 씨 선생 혼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라국이 있죠.
합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가 근처에 사이기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반하국이 있죠. 최근에 합천에서 이제 합천이 다라국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온 어떤 모 강의에서 보면은 임나십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임나십국에 다라국, 사이기국, 삼반하국이 합천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주장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합천에 임나의 10국 중에서 3국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까지도, 놀라운 주장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충격적이죠. 그 결국에는 뭐냐면은 임나 10국을 전부 다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어떤 책략이다. 그 중에 이제 다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임나 10국이 꼭 거기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임나 10국을 비정하는 것이 큐슈로 비정하기도 하는데요. 일본 고고학계에 발굴한 걸 찍어 놓은 거예요. 오순재 박사님 얘기죠. 유물의 분포도를 갈라보면 10개 정도가 나옵니다. 임나 10국과 관련이 있는 지도입니다. 이런 거를 안 보고 돌림자가 같으니까 일본에도 다라가 숱하게 있습니다. 라고 오순재 박사는 2021년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찌 합천만의 일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라가 언급되는 일본서기의 7국, 10국이 모두 한반도 남부에 비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고령, 대구, 창녕, 김해, 합천, 함안 등 모두 야마토의 속국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경상남북도를 고대 일본의 속국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 것의 중차대성이라는 거죠. 결국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비극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합천이 다라국으로 비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합천이 다라국이라고 처음 주장한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일본인들 누가 있냐면은 이마니 시류, 아유카이 후사노신, 스에마스 야스카즈, 이 사람들이 바로 다라는 합천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것을 우리 학계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마니 시류는 누구냐? 이마니 시류는 1921년에 단군고라는 논문을 통해서 단군의 건국사를 신화로 다시 조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뭐 20년 전부터 나가 미치오라든지 구라키치라든지 단군은 신하다, 허구다, 승도의 망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체계화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마니시 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냐면은 단군을 신하로 알고 있다, 허구의 인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환국이니 또 그건 다 환인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버려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2000년으로 끌어내린 것이 바로 이마니시 류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아유카이 후사노시는 누구입니까? 러일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극우 파시스트이며 명성황후 시에 가담한 낭인 깡패입니다. 이 낭인 깡패가 쓴 역사서가 일본서기 조선지명고이고 여기에서 신공 49년에 야마토해가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를 백제에 주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에마스 야스카즈는 누구입니까? 조선사 편수의 수사관 출신이고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학의 전신이죠. 경성제국대학에서 이런 어떤 교수를 생활을 했던 바로 스에마스 야스카즈입니다. 그는 1949년 해방 이후에 임나 흥망사를 통해서 한반도 남부의 임나의 위치를 비정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치밀한 연구가 아니었고 뜻가는 대로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한반도 남부를 일본의 고대 식민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1937년에 병합까지의 조선사를 나는 본래 조선사라고 하고 병합, 일본과의 어떤 강제 병합이죠. 한일 병합의 후의 조선사는 우리 국사의 일부다. 일본사의 일부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일본의 일지방사라고 생각한다. 그 의미에서 조선의 역사는 완결된 역사다. 일본에 병합된 한국이야말로 조선사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인 학자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이들이 정말 엄밀한 실증이었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에요. 자, 이만희 시류,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내무랑이 세계 신라 최초의 왕이다. 신라 왕위 계승 1대에서 22대는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마스 야스카즈, 신라의 내무랑이 신라 최초의 왕이다. 신라 왕위 계승은 22대까지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다 소키치는 삼국사기에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 우리나라 일본이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는 명백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임나일본부설이죠. 임나일본부설 4세기에서 6세기 200년 동안에 바로 임나일본부를 한반도 남부에 설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삼국사기엔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대에 보이는 외국 관계나 영토에 관한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이게 뭐냐면
신라 본기, 삼국사기에 신라 본기에 있는 상대의 기록, 초기 기록은 이거 다 거짓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잖아요. 자,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은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바로 임나일본부서를 그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걸 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마니 시류, 세마스 야스카즈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합천을 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 고구려에서는 2세기 태조왕 이후, 백제는 3세기 고이왕 이후 왕위가 세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라에서는 4세기 내무랑 때부터 왕을 배출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기록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삼국사기의 정확성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1971년에 공주 무령왕릉의 지석이 발굴돼서 거기에 무령왕의 왕의 휘는 삼하다, 그리고 제위 523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 무덤의 지석과 삼국사기의 기록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천문학자인 박창범 교수님은 삼국사기의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국사기 천문기록의 실현율은 가장 높을 때가 89%, 중국 사서의 천문기록 실현율은 가장 높을 때가 78%, 일본 서기의 실현율은 35%다. 서기 950년 이전에 기록된 일식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서기가 얼마나 거짓된 내용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삼국사기가 굉장히 신뢰성 높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천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서 삼국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기 224년에 백제 구수왕 11년에 낮에 금성을 관측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박창범 교수는 금성의 위치와 밝기를 계산해서 이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수왕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고이왕이 있습니다. 고이왕 이전이에요. 고이왕 이전에 구수왕 때 태백주연 금성이 낮에 이렇게 밝게 빛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구수왕 때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건 고이왕 이전에 삼국사기에 초기 기록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있는 기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부터 뭐가 나오냐면 삼국사기에는 외인, 외병, 외국, 외왕이 신라를 침범 습격한 내용을 이 삼국사기는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혁거세왕, 외인이 병사로 변경 침범해서 시조의 신덕을 퇴각했다. 남해왕, 탈해왕 쭉 이렇게 나옵니다. 탈해왕 때는 목줄도를 침입해서 외인들이 각각 우호가 방어하다가 전사했다. 지마왕 쭉 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외인들의 기록들을, 침범한 기록들을 적고 있는데 신공화후가 만약에 신공화후 49년 369년에 한반도 남부의 신라를 공격하고 가야를 공략했다면 그 기록을 누락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뒤로 이제 보시면 내무랑 때도 있고 실성왕 그 뒤로도 쭉 나오는 거죠. 자비왕, 소지왕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외인, 외병들이 신라를 침범, 습격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삼국사기에 다라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신공화후 369년에 침공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다라국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천궁 쌍책면에서 나타나는 옥전 고분이 대가야에 속했던 수장들의 무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천의 쌍책면 다라리를 다라국으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고대 어느 사적에도 육가야로 언급되지 않은 곳으로서 다라국이라는 것조차 없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369년 이때의 신공 49년이라고 했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어떤 일이 있느냐. 고구려 고국 원왕이 2만 군사로 공격을 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태자 근고수가 격파하고 5천의 머리를 베었다. 그리고 한수 남쪽에서 군사를 사열했는데 모두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황색, 천자, 황제의 깃발이죠. 이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근초고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삼국유사는 가야의 5대, 금관가야의 5대 20풍왕이 엄연하게 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69년에 돌아가시거나 그런 제위가 끊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온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그런 어떤 칠국 정벌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 카터 코벨 박사는 369년 백제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점에 올라있던 때라는 사실이다. 일본 사회는 이 당시에 아주 미약한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야라고 하는데요. 대야는 다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라는 삼국사기의 대량주 또는 대야주로서 다벌이라고도 쓴다.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이다. 세이마세 야스카즈가 이렇게 썼죠. 다라는 합천이다. 그러면서 삼국사기의 대량주, 대야주가 바로 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량하고 대야가 과연 다라일까요? 자, 대야주는 565년에 완산주를 폐지하면서 설치했다. 완산주를 폐지하면서 설치했다는 건 뭡니까? 그 이전이 완산주였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 봉기 진흥왕조에는 완산주를 폐지하고 565년에 대야주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삼국사기를 보면은 대야주 이전에는 완산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라국 시절에 이 지역에 나라가 있었다면 완산국이라고 해야 한다. 대야는 다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병선 교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천의 옛 이름인 삼국사기 대량은 고대 발음에서는 다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가라로 읽혔다. 다라고 합천을 이제 합천서를 반박을 합니다. 특히 삼국시대의 합천을 대량주군으로 부르기 이전에 강양군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강양. 이 강양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강양에서 가야예요, 가야. 강양이란 지명은 가야 또는 가라의 음이 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니, 강양에서 뭘로 바뀝니까? 다라로 바뀝니까? 그게 아니라 이응만 빠지는 거죠. 그러면 가야입니다, 가야. 그는 이러한 고대 발음의 추적을 통해서 합천에는 다라국이 아니라 우리가 고령 중심의 대가야로 알고 있는 가라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령군을 보시면요. 고령군과 합천군은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대가야 권역이라는 거예요. 이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일본서기 임나연맹체에 대한 집착이다. 아까 보셨더니 임나연맹체라고 하면서 합천에는 뭐 다라국이 있었다. 뭐 사이기국, 삼반하국까지 임나연맹체에 대한 집착이죠. 그게 있으면 좋은 겁니까? 자, 대가야의 방어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의 방어체계를 보시면 오순재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령과 합천은 같은 체계예요. 대가야의 방어체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녕 순수비라고 해놨고 대가야 시절에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 군진이 다라리에 있었어요. 그걸 다라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가야의 최대 군진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수방사입니다. 그걸 왜 다라국이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십니다. 자, 다라리의 다라는 달이다. 다라리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다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다라는 그냥 달입니다. 달. 자, 한국 지명 총람에 보면 다라리는 본래 초계군 초책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달처럼 생겼으므로 다라실, 다라곡, 월곡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에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서 다라리라고 해서 쌍책면에 편입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14년에 다라리로 생성한 것으로 다라국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라가 달처럼 생긴 지형에서 유행한 것이면 다라는 국명이 아니라 지명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지명 어미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라 할 때 라가 있잖아요. 신라, 다라, 뭐 알라 뭐 이런 것이 있다면은 여기서 라라고 하는 것은 땅이나 지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라 할 때 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라가 달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달이라는 말을 이어 붙여가지고 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달을 다라라고 불렀다면 라는 그런 어미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지명어미, 국명어미가 아니게 된다. 그저 달이라는 다라가 된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라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본에는 말도 없고 철도 없었을 때입니다. 자, 시라이시 다이치로 박물 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 철이 처음 들어온 것은 1, 2세기 경인데 주로 한반도에서 온 것이다. 6세기까지 일본엔 제철 시설이 발견되지 않는다. 처음엔 가야에서 완제품 형태로 철기를 수입했다가 6세기에 들어서면 원재료 형태로 수입해서 각지로 보낸 뒤에 필요한 제품으로 변형해 쓴 것이다. 자, 일본 서기를 보면 백제 아직기가 외왕에게 좋은 말 2피를 선물한 후에 말 기르는 일을 맡았다. 4세기 후반까지 일본에 말이 없었다. 백제와 국교를 맺으면서 비로소 말을 들여온 게 된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말이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철도 없었고 말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다라국을 멸망시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합천 옥정 고분군에서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합천 옥정군 고궁에 출토된 환도대도입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야 기마 무사상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얼마나 가야의 무사가 용맹스럽고 말도 있고 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야마토 외에는 배도 없고 말도 없고 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점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거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자, 존 카터 코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일본은 그들이 한국 문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토록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그러한 사실이 놀랍기 그지없다. 그때 당시의 흐름은 사실상 99%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 안춘배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측의 자료를 가지고 한국 내에서 출토된 외계 유물 유적을 보면 모두 56개의 유적 유물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본 내에서 출토된 대륙계 유적 유물의 숫자는 한국계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는 구마모토 지역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55개나 된다. 이는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거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안춘배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를 보시면 일본 열도에 보면은 백제신라 고구려보다 그 지층에 가야 문화가 훨씬 더 넓게 지층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계 지명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수많은 지명들이 가야계 지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임나계 지명이 한반도 남부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거든요. 자, 다라는 일본 열도에 있습니다. 자, 일본 열도에는 이 다라에 유래한 지명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북한학계 가야사 연구의 조희승 박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다라에 유래한 지명이 적지 않게 남아있는데 이것은 나라 사람들의 진출과 정착에 무관계한 것이 아니다. 일본 열도에는 다라 지명은 문헌과 그 밖의 자료에 의해 가야와 직접 관련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본 열도에 전해오는 다라 지명을 대충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많습니다. 다다라 마을, 해변가 이름에 다라산, 후지째 다라촌, 그리고 다라기, 오구마 이시궁의 다라, 나가또의 다라마을과 다라강, 빙고 아시시나군의 다라, 오카야마 현의 다다라, 야마시로 쯔쯔기군의 다다라, 뭐 이런 다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다라 지명은 이 밖에도 많다. 이러한 다라 지명이 가야의 다라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은 논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본 큐슈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슈 사가현에는 다라 지명이 무수히 많았는데 그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라산이 있죠. 그리고 다라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다라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다라의 어떤 권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재석 교수님은 이 다라국의 위치를 큐슈의 아리아케 우미 연안의 다라마을, 다라산 일대에 비정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사가현 지도를 보면 다라산의 동쪽 기슭에 따라서 다라촌으로 불리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순재 박사의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라를 포함해서 다라는 아까 임나 7국과 임나 10국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나 10국을 다라를 포함한 그 지도를 비정을 해보니까 일본 고고학계에서 가야계 유물을 막 이렇게 발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물의 분포도를 갈라보면 10개 정도가 나옵니다. 임나 10국과 관련이 있는 지도입니다. 이런 것을 왜 안 보고 돌림자가 같다. 왜 다라국을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일본 열도에 이렇게 다라가 숱하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라에서 이제 파생된 이 다다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다다라. 이 다다라 지명도 일본 열도에만 있는 것입니다. 신라장군 이사부의 임나사촌 공격이라고 하는 개책이 23년의 기록이 있어요. 529년에. 여기에 보면 다다라를 포함한 4촌이 공격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다라를 볼까요? 그럼 다다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다다라가 있습니까? 우리 학계에서 뭐냐면 다대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가 같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비정을 한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다다라면 다다라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다라 보십시오. 여기에 있어요. 일본 열도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촌, 임나 사촌에 관한 기록을 보면 529년, 575년, 600년의 기록에 전부 다 이 사촌에 관한 이름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다다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라장군 이사부 임나 사촌을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지금도 검색하면 큐슈 북부에 나와요. 다다라. 수나라 할 때 나라가 나오고 화다가 나옵니다. 화다를 공격했다라고 나오잖아요. 화다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어디에 비정할 수 있습니까? 큐슈 북부에 비정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규성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초략한 임나 사촌 지도를 봐도 똑같이 조금 다르지만 큐슈 북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임나라고 하는 건 뭐냐? 임나는 그 규정으로 봤을 때 임나는 대마도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확장돼서 큐슈 북부 이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직공도의 임나일본부 설 악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직공도라고 하는 것은 양나라 502년부터 557년간에 존속했던 남조의 양나라 때의 직공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12국의 사신의 모습 중에서 백제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189자로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방소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인근에 소국이 있었는데 반파탁 다라 해가지고 여기에 다라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부용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방소국 구국이 전부 한반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나 부흥에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일본석의 다라국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양직공도에 먼저 나온다, 중국 문헌에 먼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퉁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직공도의 방소국에 다라가 나와도 그 다라가 한반도 남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양직공도의 전체 내용을 본다면 구국은, 이 방소국 구국은 한반도에 배치할 수가 없다. 양직공도의 내용 중에는 앞부분은 요서 진평으로 시작되는 대륙백제를 서술하고 있고, 이후에는 치소성 고마와 지방 통치제도인 담노제도를 설명하면서 백제의 방소국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양직공도의 방소국은 문맥상 백제가 해외에 두었던 담노 주변의 소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양직공도의 백제 설명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구당서 백제전을 보시면 백제의 영토는 서로는 월주에 이르고 북부로는 바다를 건너서 고구려에 이르고 남으로는 바다를 건너 외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세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서진평 백제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와 싸운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남쪽에 바다를 건너 외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방소국이 나오거든요. 방소국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보아서 양직공도의 방소국은 그 어느 것도 한반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양직공도에도 다라, 기문, 반파가 있다는 식으로 임나일본부설에 부역하는 논리를 합리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양직공도와 중국 25사에서 알려주고 있는 대륙백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백제의 위상을 바르게 찾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직공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양직공도가 어떻게 임나일본부설에 악용되고 있는가, 양직공도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양직공도 임나일본부설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영상이 한 40분짜리 영상이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은 양직공도에 나오는 방소국 구국이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천이 다라국이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임나일본부 지도 속에 다라국이 속해 있다. 합천이 다라국이라고 처음 주장한 것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다. 합천은 대가야다. 고령 대가와야 지근거리에 있다. 대야는 다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라가 달처럼 생긴 지형에서 유래한 것이면 다라는 국명이 아니다. 말도 없고 철도 없는 야마토해가 합천 대가야를 정벌했을 가능성은 없다. 양직공도의 방소국은 일본 열도 담노 주변 소국을 말한다. 방소국 중 신라는 일본 열도의 사라이고 방소국 중 다라는 일본 열도의 다라이다. 아라가야 멸망 이후에 여전히 등장하는 알라는 일본 열도에 있다. 이 방소국에 사라, 다라, 알라가 있거든요. 신공 49년조 7국 중에 남가라는 금강가야가 아니다. 역시 일본 열도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년에 경성제국대학대 교수요 조선학회의 대표적인 다카시 토오루는 동방학지 연세대 제1집을 읽고서 한국 사학계를 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방학 연구는 자기들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고 있으며, 따라서 일제 시기의 조선 연구와 금후에 한국에서의 조선 연구 사이에 단층은 없다. 단층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같은 레일, 한 곳,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학계가 해방 이후에도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주 좋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성삼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일본인에게 들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다. 당신네들이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당연히 복원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어도
그대로 있더라. 우리 일본을 탓하기 전에 당신네 거를 먼저 봐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성삼재 교수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일제강점기에 고령에 있던 임나비석입니다. 고령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 놓고 고령에다가 임나일본부 비석을 세우게 되죠. 임나대가야 국성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 지금 뭐냐면 독립기념관을 가면 임나대가야 국성비라고 하는 것 중에서 임나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쪼개놨습니다. 완전히 파버렸다는 거죠.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다시 임나를 여기에다 붙이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나가 대가야입니다. 임나가 가야입니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모든 비정을 임나의 어떤 지명, 국명을 갖다가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이 안 되는 황당한 그런 역사 왜곡의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계가 지금 이 사진에서 이 일본군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학계가 문화재청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합천 다라국의 어떤 비정에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합천은 다라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합천은 대가야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거나 다라국으로 등재할 수 있는 절대 등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